이낙연, 이재명 이런 네네. 구도를 많이 얘기하는데 이 두 대선 후보의 장단은 또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제가 말을 굳이 안 보태도 네. 너무 훤히 잘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 급한이 좀 지루하지 않을까. 급한이 지루할 수도 있으니 본인이 급하게 나간다는 얘기입니까? 아니 그걸 염두에 두고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마음이 바쁘더라고요. 혼자 바빠요. 혼자. 그래서 붙들고 있었던 이 생각을 이제 좀 꺼내면 이 시대가 좀 알아주겠구나 그런 점도 있는 것도 있어요. 언제쯤 이렇게 우리가 아니 그건 제가 정하는 건 아니에요. 네. 시대가 나를 원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우아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죠. 저의 진심을 다 담아서 이렇게 집중하고 있으면 그 느낌이 올 때라고 막연하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은데요. 자, 앞서 여론조사 결과 다시 한번 보면서 손정희 변호사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추미애 전 장관의 어떤 그 방송 내용을 보면, 이 대권 도전에 대한 어떤 의지가 굉장히 강한 걸로 보이십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그렇게 윤석열 총장이나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목소리를 굉장히 강하게 할 수 있던 이면에는 법무부 장관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그러지 않았겠죠. 새로운 어떤 목표를 두고 움직였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억을 떠올리시면 윤 총장 사태 때 그 대검압에 많은 화환이 있었잖아요. 네. 법무부에 또 추미애 장관을 응원하는 화환도 갔었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추미애 장관도 윤석열 전 총장과의 대척점에서 반대급부로 윤 총장의 어떤 정치적 입지를 굉장히 올려준 데 현격한 공을 세운 것이 추미애 장관이라면 만약에 대선판에서 윤 총장이 실제 후보로서 뛰면 윤 총장과 대척점에 있었던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공격하고 또 다른 대립각을 세운다고 한다면 또 여러 가지 대선판이 좀 흥미로운 지점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이야기해서 지루하다. 내가 들어가면 지금 유력한 대선 후보 1위로 지금 대선 후보 지지도 있는 윤석열 총장과의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라든가 대립이라든가 견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군요. 근데 또 기대만큼 실제 후보로서 얼마나 선전하거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영 교수님. 자, 뭐 물론 이 숫자는 숫자에 불과한데 추 전 장관의 이 지금 지지율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아직은 좀 낮아요. 2.5. 많이 낮죠. 많이 낮다. 이제 지금 손정희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추미애 전 장관이 약간 뭐 노린다고 해야 될까요? 하는 것도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대선 후보로 완전히 지금 아주 상종가를 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에 대항할 사람은 나다라는 걸 약간 낙점받고 싶어서 이제 이러한 행보들과 이런 말들을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가 이제 옛날로 돌아가 보면 이제 그 지금의 이 인기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지금의 이 지지도를 만든 거의 8할은 사실 추미애 전 장관입니다. 지금의 윤 총장을 만든 사람이 추 전 장관이다. 거의 그렇죠. 왜냐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막 때리면 때릴수록 막 징계를 무리하게 청구하고 하면 할수록 윤석열 총장의 그 인기도는 올라갔고요. 그 이슈가 좀 사라졌을 때는 오히려 윤석열 총장의 지지도가 낮아졌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윤석열 혹은 범야권의 입장에서는 추미애 전 장관이 저렇게 나와주는 게 어떻게 보면 땡큐. 오히려? 땡큐라고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추미애 전 장관은 중도의 외연 확장성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아무튼 뭐 강성 친문 세력이나 이런 분들의 이제 인기를 얻을 수는 있겠지만 중도 외연이 좀 힘들기 때문에 오히려 범야권에서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윤 전 총장을 비판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SNS 요새 활발합니다.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 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 결정한 것이다.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요즘 조 전 장관이 계속 윤 총장에게 하이에나라는 표현을 인용하거나 쓰는데, 자, 박정하 전 대변인께서 보실 때는 왜 자꾸 이렇게 하이에나라고 하는 겁니까? 윤석열 총장이 등장이 사실상 지금 현재 강성 친문 그룹 내에서 그렇게 좋은 현상은 아닌 거라는 긴장감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우선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저희가 좀 지지율 쭉 봤습니다만은 나머지
뭐 이재명, 이낙연, 정세균 총리 등의 지지율이 다른 조사와 크게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 혼자가 쭉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없다, 뭐 모른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아직 못 봐서 모르는데 그 대답을 안 했던 사람들이 많이 글로 몰렸을 개연성이 있거든요. 그럼 지금 조국 전 장관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양쪽, 그러니까 보수, 진보 양쪽 말고 중간에 있는 중도층들이 많이 윤석열 전 총장을 지지하면서 움직여갈 개연성이 있고 그런 움직임들이 폭여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을 마치 그 권력을 쫓아서 움직이는 하이에나처럼 묘사를 하면서 이미지를 좀 깎아내리려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저런 SNS 활동을 하는 거 아닌가라고 저는 해석을 좀 하고 싶습니다. 예. 2019년 하반기에 이제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 전환 결정했대. 이거는 이제 조국 장관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때 자기 수사를 시작했잖아요. 다시 한번 보시죠. 2019년 하반기 지금 조 전 장관이 말했던 저 때는 조 전 장관 본인에 대한 수사를 시작한 시점이다. 그건 나는 내가 이게 죄가 있어서 수사를 받은 게 아니라 그 검찰의 기획과 정권에 대한 이제 이런 이제 공격 때문에 내가 이제 희생양이 된 거다라는 주장인 거죠. 저 때가 이제 생각해 보시면 여름에 이제 민정수석 그만두고 이제 법무부 장관 되기 직전에 이제 뭐 축창가 이런 거 올리고 대선 진로 좋은데 뭐 이런 거 이제 조국 장관이 이제 한참 피치를 올리다가 이제 장관 됐을 때지 않습니까? 나에 대한 수사가 이제 내가 우리 가족이 죄가 있어서가 아니라 이런 정치적 기획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예. 사실 저는 요거와 더불어서 이제 우리 사회가 지금 조국 전 장관의 발언에 아직도 그의 발언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힘을 갖는가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이제 조국 전 장관이 SNS에 뭘 올릴 때마다 거의 모든 언론에서 이제 다루잖아요. 물론 이제 예전의 말과 맞지 않는 것이 좀 뭐 그런 게 화제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주목하는 부분도 있지만 방금 전에 윤태곤 실장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러한 그 검찰의 조사 끝에 이제 혐의가 없었던 것도 아니고 혐의가 굉장히 차고 넘치게 많이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는 좀 일부 그 아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유죄를 1심에 선고받았잖아요. 그만큼 지금 어떤 자기가 정치적 탄압에 의해서만 지금 이렇게 된 게 아니고 실제로 어떤 혐의가 있고 그게 입증이 돼서 1심 선고가 난 마당에 그의 발언이 이렇게 사사건건 이렇게 보도되고 우리가 너무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의 발언이 사실상 우리 사회에 이제 갖는 힘은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다 그런 말을 하고 싶어요. 굉장히 좀 본질적인 부분을 짚어주셨군요. 그러니까 결론은 보도할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뭐 필요 없다는 건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그가 어떤 말을 하는 때마다 사실은 이제 언론에서 굉장히 보도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과연 우리가 그럴 필요가 있을까? 예전에는 그가 굉장히 정치적인 어떤 힘도 있고 심지어 차기 대선 주자로 막 얘기될 정도의 어떤 그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그러한 것과는 많이 판이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가 SNS를 하는 건 자유입니다. 무슨 말이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꼭 언론이 그의 말에 매 발언마다 관심 가져야 될까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듭니다. 예.